예, 안녕하세요. 강윤철입니다. 어, 7-2 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뭐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풀어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OOP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가? 로직을 어떻게 설계하게 되는가? 로직에서 리턴 타입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뭐 파라미터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잡아주는 챕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이 왜 이게 클래스라는 게 우리가 발전하게 됐는가? 예, 왜 이게 OOP라는 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 C 언어가 정말 최고의 언어였다면 더 이상 다른 방식은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OOP라는 방식이 나오게 됐는가? 아마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직과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됐고 그 로직과 데이터를 결합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예, 객체지향이라는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한 시도였는가? 이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뭐라고 하죠? 그 발전 역사 같은 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우선은 앞 시간에 저희가 로직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직으로 지금 충분한가? 로직은 그 절차지향적인 언어와 이제 객체지향적인 언어에서 다르게 발전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보다 그냥 C 언어에서 뭐라고 부르고요. C 언어에서는 이제 함수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쓰죠. 예, 여기 이제 C 언어가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 형태라는 건 이제 객체지향 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아직 지금 이제 객체지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객체지향이 뭔지는 아직 우리가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왜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는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라는 개념 나오면서 이제 같이 나오는 개념이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파워포인트, 다음 파워포인트까지 이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셨다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뭐 에세이나 수필 같은 느낌으로 좀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 예제를 들어 설명하려고 하죠. 자, 데이터의 보관 쪽 한번 볼게요. 예,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로직은 필연적으로 데이터와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로직이 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입력과 출력을 받기 때문이죠. 모든 로직은 입력과 출력을 받게 되는데 그 입력과 출력 역시 데이터의 형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로직이 있으면 로직에다가 들어가는 데이터, 나오는 데이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에서 뭐로 선언될까요? 변수겠죠. 변수라는 이름으로 선언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직을 처리할 때도 그거에 대한 입력값과 출력값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예. 로직과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관할 거냐, 로직과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 거냐, 합칠 거냐, 분리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로직과 데이터를 합치면 어떤 식의 발생이 되는지 봅시다. 예. 자, 제가 이제 가장 그 예제로 많이 설명하는 게 텔레비전이거든요. 자, 텔레비전이 있어요, 집에. 텔레비전 한 대만 있어도 사실은 집안에서 충분하죠, 솔직하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집에 텔레비전 여러 대 갖춘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옛날에는 막, 그 옛날 시대 드라마 뭐 이런 거 보면 뭐 텔레비전 한 대 있으면 뭐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다 구경한 적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야 뭐 그 시대는 아닙니다만. 자, 봅시다. 텔레비전 한 대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무슨 기능이 있죠? 여기 무슨 기능이 있죠? TV를 시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떠한 채널을 보는 기능이 있어요. 시청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파라미터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 동작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넣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파라미터가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 채널 번호 같은 게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나오겠죠. 자, 그냥 여러분이
로직만 가지는 경우와 로직과 데이터를 가지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참 간단해요. 조금 좀 극단적으로 좀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텔레비전은요, 뭐밖에 없냐면, 딱 키면요, 채널이 0이에요, 항상.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딱 킨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매번 채널을 고치셔야 돼요. 매번 채널을,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채널은요, 이쪽 텔레비전은 채널 데이터를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꺼질 때 있죠. 파워가 오프될 때 보관하고 켜질 때 지난번에 보관했던 데이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무슨 KBS를 봤다, MBC를 봤다, SBS를 봤다. 그럼 이제 그 채널이 살아있다는 거죠. 뭐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두 개를 사용할 때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리모컨이 없는 시절이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자,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기 가서 버튼을 딱 누르겠죠. 자, 텔레비전 들어왔습니다. 자, 채널 몇 번? 0번이죠. 아버지가 얘기하세요. 야, 뉴스 보게 어디 돌려라.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고쳐야 되죠, 매번. 그죠? 자, 이쪽은요.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지난번에 보던 게 저장이 딱 돼 있죠. 그냥 뭐만 딱 하면 되죠. 이거 텔레비전만 딱 켜주면 지난번에 보던 채널이 살아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별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이게 텔레비전이 온 마을에 퍼졌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온 마을에?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이제? 집집마다 텔레비전 있습니다. 자, 방마다 텔레비전 있어요, 이제. 온 마을에 텔레비전이 퍼져 있어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온 마을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습니다. 온 마을. 자, 어느 마을이 더 빠르게, 어느 마을이 더 편하죠? 당연히 이쪽 마을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프로그램, 로직을 처리하는 쪽에서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냥 그저 뭐 할 뿐이냐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에서 끝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처럼. 자, 근데, 이게 한꺼번에 처리가 되면 로직과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로직과 데이터가 하나로 결합이 돼서 처리가 됐을 때랑 안 됐을 때 차이는 나중에 뭐의 차이가 돼버리냐면 생산성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당연한 얘기죠. 어느 마을이 더 텔레비전을 잘 시청하게 될 것인가. 당연히 이쪽 마을이 텔레비전을 더 잘 시청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예제로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런 예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좀 제가 다른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까요? 집에 그런 거 있으시죠? 이거 지우개로 지금 세팅이 안 되나 본데요. 제 타블렛이.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자, 예전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옛날에 핸드폰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친구들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세요? 못 외우시죠? 못 외우시죠? 하긴 전 가끔 제 전화번호도 모르는데요. 예. 가끔 제 전화번호 대라고 그러면, 아이씨, 몇 번이었지 막, 핸드폰 뒤져보거나 할 때도 많으니까. 자, 옛날에는 어땠죠?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전화번호를 여쭤봐야 될 일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거, 어디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얼마나 편리하셨을까요? 그죠?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왜 전화번호 못 외웁니까? 간단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화번호 못 외우는 이유는 얘가 알아서 다 기억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알아서 기록을 다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데이터를 매번 유지할 필요가 없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함수 위주, 로직 위주의 프로그램인가 객체 지향 위주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함수 위주의 프로그램은 뭘 하지 않는다. 네, 데이터는
얘네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다? 데이터가 관심사예요. 데이터와 로직이 둘 다 관심사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이게 바로 객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라는 모든 그 자바 책을 보시면 이 설명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그 서점에 나가셔서 수백 개의 자바 책을 보셔도 모든 설명은 다 똑같습니다. 로직과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라는 거 흔히들 이렇게 비유하죠. 이 세상의 모든 객체라는 건 뭐와 뭐를 가지고 있다? 프로퍼티 혹은 뭐라고 얘기하지? 속성. 예.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있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자동차 얘기하죠. 자동차의 뭐죠? 모델명, 연비, 그다음 기능은 좌회전, 우회전, 그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편한가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로직은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각자 다르게 보관이 되죠. 자, 핸드폰 다시 한번 예제를 생각해 보세요. 제 핸드폰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동일한 기계를 쓴다라고 칩시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가 무슨 공용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다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사실 돈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폰을 쓸 것 같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저는 기다리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이폰은 예약 판매하잖아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현금 있을 때 사는 게 좋지. 자, 봅시다. 만약에 저랑 여러분이랑 똑같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 전부 다 뭐 있죠? 자, 각자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무슨 얘기죠? 제 거에 연락처 있을 거고 여러분 거에 연락처 따로따로 있어요. 그죠? 똑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 핸드폰 딱 주죠. 그럼 제가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패스워드 안다면요. 그죠? 자, 근데 뭐는 틀려요? 안에 있는 데이터만 틀리죠. 그러니까 로직은 다 동일하다고요. 로직은 다 같은데 각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자, 이랬을 때 이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애들을 객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런 데이터와 로직의 묶음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객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객체라는 건 그럼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하면 로직은 똑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로직은 똑같이 하고 데이터는 매번 다르게 할 거니까. 자, 로직은 뭐로 선언되죠? 로직은 함수 메소드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런 걸로 설계가 되는 거고. 자, 데이터는요? 편수요. 자, 그럼 봅시다.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잘 보세요. 로직과 데이터를 어떻게 같은 모습을 유지할 건가? 자, 변수를 선언할 거죠. 자, 변수 선언하죠. 변수를 지금 몇 개 선언했냐고요? 2개 선언했어요. 자, 변수를 제가 2개 선언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갖다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낼 것이냐. 접근하는 방법도 똑같아야 돼요. 메모리상에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놔요. 메모리상에 3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이거 다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게 할 것이냐. 자, 데이터에 접근의 가장 쉬운 형태는 뭘까요? 배열이거든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건 배열입니다, 배열. 무슨 얘기냐고요?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빨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속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또 제가 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어요. 근데 꼭 참고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데이터와 로직을 어떻게 같은 모습을 유지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메모리의 구조가 똑같으면 돼요. 데이터를 유지하는 건 메모리의 구조가 똑같으면 되고요. 메모리의 구조가 특정한 메모리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 모습을 그대로 찍어내게끔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모습이 마치 뭐랑 비슷하냐? 배열 같거든요. 배열 같다고요. 왜 배열 같으냐? 자, 이거 보세요. 배열에서 0번째 주면 여기로 가죠. 1번째 주면 일로 가죠. 2번째 주면 일로 갑니다. 자, 메모리가 인접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서 만들어 보세요. 자, 메모리가 인접해서 덩어리를 짓는다. 간단하죠. 메모리가 인접해서 덩어리를 짓는다. 뭐죠? 브레이스란 말이에요. 브레이스로 있는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 메모리를 인접해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서 데이터 이동만 해주면 됩니다. 데이터 이동, 배열이랑 똑같습니다. 배열에도 뭐 나와요? 배열 선언할 때 뭐 나왔습니까? 1, 2, 3 나왔잖아요. 자, 다만 배열과 여기에 차이점이 있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열은 뭐만 해요? 동일한 데이터만 하고 클래스는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의 견본과 같은 구조를 메모리상에서 복사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을 쓰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클래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뭐라고 얘기한다?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열과 객체의 공통점 볼게요. 네. 배열과 객체의 공통점은요, 배열과 객체는요, 둘 다 인접하는 메모리라는 거예요. 네. 인접하는 메모리. 자, 이제 와서 배열이 왜 0번째부터 접근하는지 한번 살짝 소개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봅시다. 네. 제가 뭘 만들까요? int의 배열 만들 겁니다. ARR 해주고 1, 2, 3 작성했습니다. 자, 보시죠. 메모리 어떻게 되죠? 메모리상이 지금 int의 배열이죠. 자, int 몇 바이트? 4바이트. 자, 이걸 보세요. int의 배열이에요. 앞부분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앞부분에서 뭘 판단하죠? 솔직하게 말할게요. 자바 벌처머신은 사실 메모리를 역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메모리를 써내 자바 벌처머신 같은 경우 메모리를 뒤에서부터 4바이트를 거꾸로 할당하는 방식을 가는데, 자, ARR이라는 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ARR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해석하세요. 메모리 공간 만든 다음에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자, 메모리 공간 몇 바이트 만들어야 돼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면 32비트 컴퓨터에서 몇 바이트? 4바이트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자의 이름이 뭐가 돼요? AR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뭐가 들어간 상자죠? 리모컨 들어갑니다. 자, 뭐에 리모컨 들어가죠? 네, 배열에 리모컨 들어갑니다. 자, 배열 몇 칸짜리? 3칸짜리죠. 자, 이걸 보세요. 여기 뭐죠, 이거? 브레이스란 말이에요. 브레이스면 메모리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얘기잖아요? 자, 0번째 뭐죠? 1, 2, 3. 데이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ARR에는 얘 뭐가 들어가요? 리모컨 들어갑니다. 그죠? 자, 우리가 접근할 때, 배열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뭐라는 건 파악할 수 있죠? int라는 건 파악할 수 있습니다. int는 몇 바이트죠? 4바이트요. 좀 설명이 빠르죠, 제가 지금. 자,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면요. 제가 두 번째 데이터를 접근한다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4바이트를 건너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보세요. ARR의 0번째라는 건요. ARR의 0번째라는 건 이 변수에 여기에 접근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자, 반면에 ARR의 1번째라고 얘기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ARR의 1번째라고 얘기하는 건, 자, 이거 보세요. 1 곱하기 뭐 하면 되죠? 4바이트란 말이에요. 건너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쪽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4바이트를. 자, 여기서 뭐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이 데이터가 몇 바이트를 차지하는지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뛰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클래스라는 걸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드느냐?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클래스를 만들 때도 앞에다가 클래스, 예를 들어 사용자다 그러면 유저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주느냐? 자, int로 A 값 주고 어떤 값 주고 int로 어떤 값 준단 말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거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한다고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 앞에 페이지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예, 붕어빵의 틀, 붕어빵 이거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메모리의 구조. 자, 객체를 만든다는 건 뭐죠? 메모리상에 이거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int 들어가고 int 들어가는 거. 그죠? 자, 근데 변수에서, 이제 배열에서는 이걸 뭐로 접근합니까? 인덱스 번호라는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하죠. 자, 똑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요. 얘한테 접근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듭니다. 앞에다가 뭐라고 주냐. 자, 잘 보세요. 메모리 점프를 해야 돼요. 메모리에서 점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는 int일 수가 있고 여기는 뭐일 수가 있냐. 바이트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제가 A라는 속성이 있고 A라는 데이터가 있고 B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A 데이터 볼 때는 4바이트 읽어내야 되고요. B라는 데이터 볼 때는 1바이트를 건너뛰어야 돼요. 메모리의 구조만 생각하세요. 메모리의 구조만. 자, 그러면 유저 A는 new 어쩌고 만들 겁니다. 유저 A 뭐 이런 유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얘 접근할 때 볼게요. A. 예를 들어 여기를 A라고 했네요. 그냥 A.A 하죠. A.A 혹은 A.B 한단 말입니다. 이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이 정보를 알아야 되죠. 이 정보를 알아야지만 메모리상에서 내가 몇 바이트를 건너뛰어야 되면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객체와 배열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차이점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객체와 배열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둘 다 인접하는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예. 다시요. 인접하는 메모리라는 뜻이고요. 예. 반면에 객체와 배열의 차이점은 뭐냐면 객체는 인접하는 메모리가 전부 다 동일한 크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인텔 배열이면 무조건 다음은 4바이트만 건너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 없어요. 얘가 어디로 몇 바이트를 건너뛰어야 되는지 정보가 필요 없죠. 왜? 앞에 뭐가 나와요? 배열의 타입이 나오면 이게 다 결정돼 버리거든요. 자, 반면에 객체는요. 이거를 뭐 한다고요? 복사본을 뜬단 말이에요. 복사본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건너뛰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주고 이 이름 가지고 앞에 있는 뭘 보고 이걸 보고 건너뛰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A.A라는 변수 A.A를 보니까 여기는 4바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1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만큼 건너뛰는 겁니다. 우리가 A.A 딱 해주면 요만큼 건너뛰게 하고 A.B를 달래. 그래? A.B는 구조를 보니까 여기서 4바이트 건너뛴 다음에 1바이트 건너뛰는 구조네. 요것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배열에서는 뭐 처음에 들어가면 이 현재 위치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은 인덱스 번호가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메모리상에서 거기서 더 이상 건너뛰면 안 되는 거거든. 자, 반면에 얘는요. 얘는 뭘 의미하겠어요? 얘는 A.A 하면 여기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몇 바이트 읽어야 되느냐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이름을 가지고 찾아가는 방식을 쓰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루해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죠.